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 이주연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제2장 재조명되는 한국의 저력, 그 밝은 이면의 어두움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하여 공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전체 8차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2차수 재조명되고 있는 한국의 저력입니다.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중국. 아, 네, 맞습니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30배이고요. 그리고 국토 면적은 100배인 나라입니다. 이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와 경기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신문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공안증은 없다. 즉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또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공안, 그것이 명제다. 네, 경기에 졌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기를 35번에서 20번 이기고 단지 2번밖에 패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우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구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칼럼에서도 한국인들은 정신력이 다르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아시아의 왕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손흥민의 손이 손오공의 손이다 라고 우길 정도로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세계 경제 지표인데요. 그 미국이 2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6.3%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미국과 소련, 일본, 중국의 그 국가별 GDP 세계 추이를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1970년대에는 그 소련이 무기 경쟁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고 1990년대에는 일본이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환율 조정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일본이 무너져 내린 틈을 타서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거의 근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1978년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약 40년 동안 연 10% 이상의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잘 나가는 중국 옆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용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용 머리에 올라타서 날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중국이 세계 2위로 도약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그때 원자재를 공급해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액이 무려 600조 원에 이릅니다. 전 세계 2위 국가로 중국이 발돋움할 때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또한 그 이익을 우리나라도 얻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올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국력 제9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음은 군사력 순위도 보면은 한국이 세계 6위인데요. 전 세계 한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6위면은 굉장히 높은 순위죠. 근데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다 우리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전교 6등이 우리 반에서도 6등인 꼴이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육해 공군에서 필요한 그 핵심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만들고요. 뭐 전투기, 미사일 등 모든 필요한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경제 관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이렇게 3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붙어서 미국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8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으로 표시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독일 3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나와서 지금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미국이 그 세계 경제 패권 지위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실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결핍이 발생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한편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전쟁이든 군사 전쟁이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 이승원 총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많이 집중된 곳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길을 잘 살려서 축기하고 통일하면 정말 정신 문명 대국으로 세계에서 세계 중심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운에 눌려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2015년에 원전 반대 그룹 해커들이 폭로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 중국 당국이 한국 합참에게 제시했던 그 북한 분할 통제 방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이상의 세계 경제의 5위 강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세계에서 두 번째 등급에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을 이루는지가 우리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꼰대가 미안하다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이렇게 민둥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초급 모피로 식량으로 땔감으로 모든 산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함께 합심해서 25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산림 녹화율 세계 4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렇게 또 쥐잡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쥐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온 국민이 또 쥐잡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신 분들 계시겠죠? 하면서 그 이웃집 쥐가 다 죽어도 내 집 쥐가 살아있으면 쥐잡기 운동은 실패다 해서 모두 하루 날을 정해서 온 국민이 함께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쥐를 잡아가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러가며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꼰대들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세계 경제대국 10위를 이루었습니다.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러에서 2018년도에는 32,775달러로 무려 431배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꼰대들은 천국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은 그 천국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국은 3만 달러 이상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높은 사회 갈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돈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주변시하고 도구화하면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출산율도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행복지수 하위권, 저출산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모두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제 리부팅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인데요. 나만 잘 살겠다는 공멸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공생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넘어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강 이쪽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불의가 되지만 강 건너 사람을 죽이면 애국자, 즉 정의가 된다. 이 정의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의 개념을 넘어서 나와 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공의의 개념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 속에 녹아있는 공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홍익인간 정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삶을 살 것을 촉구한다. 저는 이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의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단군 시대부터 있었던 홍익인간 정신을 왜 우리는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바로 물건을 빼앗으면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만 정신을 빼앗으면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나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국민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 한민족의 정신, 바로 공생입니다. 널리 이롭게 하라는 우리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해의식과 이기심과 자만심보다 더 깊은 곳에 세상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홍익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고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자신을 최고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다. 우리 다 같이 공생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생의 첫걸음은 바로 밝은 미소입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우리 함께 공생의 미소를 지어보실까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또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공생, 더불어 행복한 세상,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인이 한국인답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